안녕하세요. 풀숲피자라다 채널의 이풀숲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임상병리학과 과목 소개입니다. 그때 1, 2, 3탄에 이어서 4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답변을 못 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Q&A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도 이제 곧 임상병리학과에 입학을 하는 신입생이거나 편입 합격을 하고 개강을 기다리시는 편입생분들 아니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영상을 다시 쭉 돌려보니까 제가 정말 열정이 가득한 유튜버였더라고요. 많이 반성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희가 1탄에서는 의학용어, 조직학, 공중보건학, 병원미생물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탄에서는 인체해부학, 그리고 조직검사학 실습, 3탄에서는 임상미생물학과 임상화학 및 실습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4탄에서는 면역학과 면역혈청학 및 실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과목인 면역학인데요. 보통은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학은 보통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 병원체에 감염이 된 이후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배우게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 시스템이 무너졌을 경우에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이렇게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면역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편입하시는 분들 계시면 면역학, 면역혈청학 과목 중에 반드시 면역학부터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면역학보다 면역혈청학을 더 먼저 들었었는데 생물학과에서 이미 면역학을 듣고 온 상태였어요. 면역학을 배웠으니까 면역혈청학을 먼저 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들은 거였거든요. 근데 면역혈청학은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검사들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생물학과 때 배우던 그런 결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입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학점 설정을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런 학년별 커리큘럼을 웬만하면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면역학에서 뭐를 배우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면역학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임상병리학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문과셨던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원은 쉽게 말해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조각 또는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물질을 말합니다. 즉 병원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병원체의 일부분인 항원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거는 항체라고 하는데요. 항체는 우리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 항체가 병원체의 항원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순차적으로 신호를 주게 되고 이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들은 열심히 면역 반응을 통해서 외부 병원체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학은 병원체에 대항을 하는 우리 몸의 반응들 그리고 병원체에 대항을 못했을 경우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목이 되겠고요. 이제 면역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면역학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그 용어들을 익히는 게 저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유튜브에 모르는 내용을 영어로 검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올려두는 재밌는 애니메이션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외국 강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비단 면역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면서 애니메이션 위주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 인터랙션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 과정은 의사 유튜버신 건또리 유튜브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거의 모든 영상이 의사나 간호사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었던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역학은 따로 정리는 안 했고요. 교수님 자료나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면역혈청학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면역학은 좀 복습을 하는 느낌이라서 따로 정리를 안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면역혈청학 먼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네요.
다음 과목은 면역 혈청학 과목인데요. 원래 실습 과목이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습은 진행하지 못했어요. 시험만 대면으로 봤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혈청학은 노트 필기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혈청학은 우선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시험관 내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혈청인데요. 항체가 포함된 혈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혈청은 무엇일까요? 체열을 해서 피를 뽑게 되면 이걸 비중에 따라서 나눠주는 원심분리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원심분리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혈구와 혈장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혈구층은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는 층이고요. 혈장층에 항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를 굳게 해주는 응고인자도 이 혈장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응고인자를 제거한 액체 성분만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이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항혈청을 이용해서 연관된 항원의 존재를 검출해내는 것이 면역 검사의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이 검사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면역 혈청학인 거죠. 여기 보시면 항체가 포함된 항혈청을 이용해서 연관된 항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나오죠. 제가 병리과에서 일을 하면서 면역 파트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암 검사에 이용되는 면역 조직 화학적 기술이 나옵니다. 반가워서 소개 영상에 한번 포함시켜봤어요. 이제 암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항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특정한 암의 경우에는 이런 항원이 암세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특정 항원이 있다면 보통 갈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돼요. 면역혈청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면역혈청학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국시와 관련된 과목들의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문제집은 제일 기본이 되는 국가고시 예상 문제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학년으로 올라가거나 2,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어도 미리 예상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풀어보면서 학점관리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문제랑 연관이 안 되면 사실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게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국시를 준비하는 국시생이 아니더라도 예상 문제집은 꼭 하나 구매하셔서 그걸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답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집을 이용해서 문제와 답만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벼락치기 공부 방식입니다. 사실 답치기가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답치기로만 공부하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리본을 본다면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감이 올 수는 있는데요. 문제만 풀고 추가 공부를 위해서 정리본을 보지 않는다면 조금 성적을 높게 받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치기는 벼락치기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문제만 풀어보고 추가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문제를 조금이라도 꼬아서 낸다면 못 풀기도 하고, 해당 과목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답치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치기를 했다가 학점을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정리본을 1, 2회독 정도를 하신 후에 문제를 한번 훑어서 풀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본을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리본을 보면서 놓쳤던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정리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면 학점이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다음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답변을 못 해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만 답변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입학 전에 공부하면 좋을 과목들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학이랑 생물은 조금 공부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과목 중에 생화학 과목도 있고 임상화학 과목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도를 계산을 하거나 화학식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수준의 생물 과목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좋으니까요. 입학하기 전에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이과적인 용어들 익숙하게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에다가 추천 영상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채널에 올라오는 강의들 몇 개 골라서 보시면서 입학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과인데 제가 지원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도 문과였습니다. 문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도 많고 좋은 강의들도 많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혹시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뭐를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입시 상황이나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입시 상담을 하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께 잘 여쭤보신다면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문과신데 화학이 어렵지는 않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화학을 정말 그냥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해야죠. 그래서 대학 공개 강의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강의 올라와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다 활용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웬만한 건 솔직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남들보다 더 두세 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문과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임상병리는 심장이나 폐, 혈관 위주로 배우나요? 아니요, 몸 전체의 기관 위주로 배웁니다. 다만 제가 코로나 시기라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모든 파트를 다 배우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과목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편입 면접 관련된 질문이네요. 전공 적합성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답변 원하신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 홈페이지 올려둘 테니까요. 거기서 편입 면접 자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 전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목 소개를 마쳤는데요. 학생 때 공부했던 거 들춰보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리본도 다시 살펴보고 추억이 새록새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곧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시거나 편입에 합격하셨거나 현재 재학 중인데 면역학, 면역혈청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